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장재훈 센터장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친환경 냉매 전환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25분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CO2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일단 자연냉매, CO2 등의 프로파운과 같은 이제 자연냉매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외 사례의 이제 정책 방향과 실제 이제 기술 개발 동향을 먼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우리나라 이제 HFC 감축 관리 대책, 그 다음에 향후 우리 시사점과 향후 과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HFC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 ODS 대체물질 사용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약 냉매 발포제, 소화약재 등으로 약 3천만 톤 정도가 온실가스가 이제 연간 배출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게 되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양이 배출되는 것이 1억 7천만 톤 정도 배출이 되는 이제 미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일본이 20년도 기준으로 약 5,100만 톤을 배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F가스 레귤레이션을 이제 2006년도 만들고 2014년도 개정하고 지금도 한 번 더 강화돼서 규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등의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F가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이제 빨리 막았기 때문에 거의 10년이나 또는 20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감축 추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현재는 약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 정도 되는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또한 이제 5,000만 톤에서 2030년도는 한 1,400만 톤까지 감축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큰 많은 배출량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또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협정을 탈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결국 바이든 정권 때 다시 한번 AIM 액트법을 통해서 우리 키갈리 개정서를 비준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법은 이제 시행은 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도가 1억 7천만 톤인데 이러한 에이맥트법이 발효는 됐지만 향후 10년 후에도 거의 감축량이 많지는 않은 1억 6천만 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F가스에 대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냉매가 포함된 ODS 대체 물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이제 파리 협정에 따른 이제 경련 투명성 보고서 또는 경련 보고서, 국가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런 감축 대책과 정책 조치, 그런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AIM 액트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EPA에서 하는 이제 대체 물질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서 새로운 대체 물질에 대한 안전성, 성능, 비용 등을 평가해서 이런 제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한 이 CO2가 포함된 이런 자연냉매, 특히 이제 상업용 냉동기 쪽에서 슈퍼나 마트에서 사용되는 CO2 냉동기에 대한 이런 그린 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양이 이제 감축되고 있고 현재 20년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계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가 통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국가별 통계들도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이러한 온실가스 이제 관측 기반으로 인공위성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불 속의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서 포집해서 GCMS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배출량을 계산하고 누출률을 산정해서 한 이런 통계들이 상향식, 하향식 통계의 정합성을 보게 되면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배출량, IPCC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 방법에 따른 나온 양들이 실제로 이게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F가스 레귤레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도입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강화된 목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회수 냉매에 대해서도
이제 재생 냉매에 대한 사용을 이제 권장하고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재활용 냉매조차도 이제 사용을 금지해서 완전히 이제 410과 같은, 또는 이제 지구온난화 지수가 2000이 이상이 되는 물질들은 2030년 이후에는 이런 회수 재생 냉매까지도 사용을 퇴출해서 완전히 이제 사용을 금지하는 형태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F가스에 대해서는 이 유럽 전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자원 재생에 대한 프로그램,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F가스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냉장고, 냉동기 등에서 나오는 냉매들을 회수해서 재생하고 재사용하는 이러한 순환 경제 모델을 통해서 서유럽, 동유럽 할 거 없이 기술 개발 이런 제도화돼서 이제 온라인 이제 상거래 플랫폼까지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재생 냉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다이킨이 이 재생에 대한 품질 인증까지도 시험 성적서를 발급을 통해서 고순도로 이제 재생된 냉매들을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유럽의회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기술 개발, 이 타워 정제 타워를 통해서 우리가 회수된 냉매, 410 또는 이제 404 등 이제 세 가지 이상의 물질의 냉매들도 선택적 회수 기술 등을 개발해서 이제 요 동유럽에서는 이러한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회수 냉매에 대한 재생 품질을 또 분석해서 재생 냉매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가스는 다시 한번 이제 강화된 기준들을 나오고 신규 제품들이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빠져 있었던 부분들, 특히 전력 개폐기 등이 이제 SF6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력 개폐기들도 일정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고요. 기존의 일정들도 결국에는 이제 150 이하의 냉매로의 전환을 앞당기도록 이런 기술 개발 수준에 맞춰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제품 단위별로 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2035년 이후가 되면 사실상의 거의 자연 냉매 형태로 모든 것을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특히 이제 일정 비율 큰 냉동기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일부 이제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대체를 지향하는 형태의 이제 F가스 레귤레이션 개정안이 나왔고 현재 발효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F가스 사용 규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런 CO2도 특고압으로서 이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고압의 이제 배관에 맞는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배관도 필요하고 다양한 안전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겁니다. 또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이제 발포제 등에서도 이런 F가스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쪽에도 건축물에 따른 이제 난연 기준, 단열 기준 등이 맞아야 됩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동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F가스 레귤레이션을 하고는 있지만 각 국가에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산업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자연냉매들 CO2를 제외한 이런 약가연성 또는 폭발성 인화성을 가진 가연성 냉매들에 대해서는 충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도 이 레귤레이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법률, 관리 규제, 관리 기준에 대한 법률들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F가스 레귤레이션에 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단계적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냉매 가격의 변화 동향들을 살펴서 사전에 미리미리 조기 대치를 이룰 것을 또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닷은 이제 충전된 이제 장비 등에 있어서는 이제 회수를 하고 회수된 가스 등을 품질에 맞게끔 이제 재활용하는. 그래서 재활용할 때도 우리가 410 냉매 같은 경우는 1대1에 이제 50대 50이 맞아야 되는 거고, 또 공비가 이제 깨지는 또는 비공비 혼합물 같은 경우는 깨져 있는 내용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신품 냉매를 이제 보충하고 있는데요. 재생 냉매라고 하면 신품 냉매를 보충해서 비율을 맞추는 이런 기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를 초과하게 되면 이것은 재생냉매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형태로 해서 라벨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F가스 레귤레이션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관리 대책에서 재생과 회수 등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2중, 3중 혼합 냉매에 대한 관리 기준들이 이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FO에 대해서도 우리가 PFAS라는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과불화합물에 대한 규정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HFO가 포함된 냉매 또는 발포제 등이 상용화될 수 있는가? 유럽에서는 이러한 HFO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업계에서 관심사인데요. 일단 PFAS에 있어서는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F가스 레귤레이션은 이 HFO 역시도 대기중으로 반출돼서 또 새로운 어떤 오염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번 레귤레이션에서는 HFO도 동일한 냉매 수준 HFC와 같은 수준으로 이러한 형태의 이제 회수와 냉매 누출을 억제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FO가 포함된 100kg 이상의 냉매가 포함된 고정식 장비에는 누출에 대한 감지, 탐지 등을 의무함으로써 결국엔 F가스와 동일한 형태로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수리 후 누출 점검에 있어서도 뭐 수리하고 바로 점검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이상은 가동해서 가동된 이후에 누출 점검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제도들의 그 보완점이 이제 보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량 기준으로 보면 3억 톤 이상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AMAT법 전 BAU로 보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장 AMAT법에 따라서 우리는 키갈리 개정서 선진국에서 정한 이 룰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80%를 감축하기 위해서 거의 2억 7천만 톤에 가까운 소비량을 줄여야 되는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현재에서는 이제 법으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환경부에서 이 스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대체 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독성 등을 이제 평가해서 대체 물질로 인정해주는 이러한 인증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각 제품별로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국에서는 그 스냅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연 냉매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O2를 포함한 이제 프로판과 같은 이제 가연성을 가진 CO2는 가연성이 없지만 프로판, 부탄과 같은 자연 냉매에 있어서 또는 약가연성을 가진 이제 HFC 32 등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안전성, 안전 기준 또는 누출 감지, 탐지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는 수준에 맞춰서 보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제로 지금 HFC나 UL의 안전 기준에서는 작년과 올해 개정을 통해서 HFC나 프로판 150g이 상향 조건 최대 조건인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확보되는 수준 안에서 보다 많은 제품군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이 재작년과 작년에 계속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에믹트법에서도 있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도부터 이 고치 WP HFC 제한 정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 완료된 제품군에 대해서는 강제로 고치 WP 냉매를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함께 시행된 것이 바로 재생 냉매 사용의 의무화 제도 또는 이 누출에 대한 것을 최대 한도를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일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에어컨 등의 이런 냉방 기기에서는 신품을 출시해서 판매를 할 때 사용되는 냉매의 일정 비율은 재생 냉매를 사용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는 이제 의무화 제도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율들이 이제 점차 증가가 돼서 단계적으로 신품 냉매보다는 재생 냉매 사용을 활성화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냉매들의 회수율을 또 높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유럽과 같은 이 선순환, 순환 경제를 통해서 재생 냉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수가 이루어지고 회수된 냉매를 재생하고 품질 인증을 통해서 HRI 규정에 통해서 이 품질 인증을 받고 다시 재생 냉매를 사용하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전략이 바로 이제 미국과 일본, 유럽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의 4개국 누출률을 보면 과거에는 뭐 5%대에 이제 있었던 누출률이 2015년도, 2020년도 오면서 5%, 2%대, 1%대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냉매 관리 제도를 통해서 20RT 이상에 대한 그 관리, 냉동기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회수율을 억제하고 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실제 냉매는 사용만 됐지 이게 대기 중으로 누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출까지만 안 되고 다시 폐기 시 회수만 적절히 된다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형태는 아까 이제 2020년도에 약 5천만 톤을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를 바로 2030년도에 이렇게 거의 1,400만 톤 정도, 그래서 약 60-70% 정도를 이제 감축하게 되는데요. 그간에 이제 2015년도에 만들어진 이 프레온 배출 억제법이 이제 강력한 이제 정책 효과가 뒤늦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추이는 2010년도부터 미국, 일본과 유럽과 같이 일본도 프레온 배출 억제법 또는 오존층 보호법을 통해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제 정책들을 보면 바로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향후에 나아갈 방향들을 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러한 2015년도에 이 저지더블리 제품으로서의 전환, 그 다음에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들,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조금 등을 통해서 특히 우리 상업용 냉동기에 있어서 CO2 냉동기를 연간 한 200억 원 정도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금, 기기를 구매할 때 보조금 형태로 줘서 CO2 냉동기가 굉장히 활성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약 2천만 톤 정도 가까이 줄인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 감축량도 계산해 봤을 때 30년도까지 1,600만 톤 정도가 들어간다. 결국에 상업용 냉동고가 지금 R22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404, 507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환들을 우리는 GWP 높은 물질에 대한 제한으로 막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누출을 억제하고 회수하고 재생하고, 또는 신규 품목에 대해서 값비싼 CO2 냉동기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대체 전환을 지원하는 형태가 미국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역시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HFC 관리 대책을 이제 고도화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CO2를 포함한 자연냉매에 대한 기술 개발, 그다음 누출률에 대해 있어서도 이 누출률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IoT, ICT 기반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CO2 냉동기에 대한 보급 사업은 지금도 정부 자금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냉매 회수를 이제 75%까지 높여서 재생냉매 사용을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바뀐 고도화된 정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약 30%에서 최대한 41%까지밖에 되지 않았던 이 냉매 회수율을 이 경제산업성에서 전주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디까지 회수가 가능한가, 회수 기술이 낮더라도 또는 관리제도를 확대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능한가라고 이론적인 수치를 또 개발을 해서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75%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림스 시스템 또는 폐기물 정책에 따라서 폐가전에서는 일부 의무적으로 냉매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약 회수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10에서 한 15% 정도대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제 높은 회수율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2030년까지 75%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수를 많이 한다라는 경우 결국에 이제 누출이 많이 억제되는 부분도 함께 정책에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각 장비별로 이러한
그 누출률을 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량도 아주 세분화된 통계를 가지고 장비별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 프레온 배출 억제법이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2016년 이후로는 거의 배출률, 그러니까 누출률이 거의 반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게 됩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가 고유 배출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함으로써 실제 5천만 톤이 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서히 줄어서 30년도에는 1,400만 톤까지 줄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바로 이 프레온 배출 억제법에 담겨져 있는 누출 억제에 대한 신고 의무에 대한 제도로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에서는 이러한 저지도력비 CO2 냉매를 포함한 다양한 자연냉매에 대한 기술 개발 또는 HF를 혼합한 냉매에 대한 약가연성, 가연성을 극복하기 위한 혼합냉매에 대한 기술 개발을 냉동공조산업협회와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상업용 냉동기 같은 경우 CO2 또는 CO2 암모니아 혼합 냉동기에 대한 보급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 시 회수되지 않은 냉매량이 63%였습니다. 폐기 시에는 37%만 됐다는데 이것을 전주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와 산업체계 또는 그런 구조가 좀 유사한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회수가 이루어졌다면 회수가 가능한 냉매량이 약 30에서 40%. 결국 25%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결국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또는 회수 기술이 조금 더 개발이 된다면 모두 회수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정책 드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폐기지행 냉매량을 보면 가장 큰 것이 바로 중형 공조 부분, 그다음에 냉장 냉동 부분, 바로 소형 부분. 그래서 우리 CO2 냉매 냉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냉동 냉장 부분에서도 약 28% 정도 폐기 중에 이제 냉매량이 발생되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인벤토리가 이제 고도화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CO2 냉매가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콜드 체인의 부분에서 냉매의 충전량, 배출량 비중이 약 30에서 35%를 차지합니다. 국가 배출량이 약 3천만 톤 정도 되니까 약 1,000만 톤 정도가 우리가 이제 CO2 냉동기를 개발하고 확대 보급함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이제 감축 잠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기시 냉매 해수 현황도 역시 각 부분별로 보게 되면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각종 상업 소매 업입종입니다. 그래서 CO2 냉동기가 보급 활성화되는 이 바로 상업용 냉동기 부분의 회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회수와 재생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화된 회수 정책들은 바로 이러한 이제 정책적 효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회수량도 즉각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회수량이 기존 그 폐기되는 양에서 약 55%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많은 양이 대기 중으로 날아갔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졌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감축의 결정적인 정책으로서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그런 개도국에서는 바로 이러한 냉매가 들어가 있는 냉동기에서 어떻게 하면 누출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누출 감지 기술, 우리 프로파니나 부톤, 암모니아 같은 이런 냉매, 독성이 있거나 인화성이 있는 냉매는 누출 강화가 이제 의무가 되고 있고, 특히 60335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약가연성 냉매들에 있어서도 이제 감지기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누출 관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벌써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R32 냉매가 이 정도로 보급 50%가 넘었고, 우리나라는 3년 전에 비로소야 이제 R32 냉매가 안전 인증을 받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대체 냉매 기술을 개발 상황을 최신으로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CO2를 포함한 자연 냉매 기술 개발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러한 HF 대체 냉매들도 CO2와 포함된 이제 이런 자연 냉매 그룹의 기술 개발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수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HF 포마 혼합냉매 등이 일본에서도 역시 대체 기술로서 되고 있고,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저온 기구에 사용되고 있는 초저온용 CO2 기술 개발들이 보다 많은 용도와 범위로 확대되기 위한 기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냉매 누출 방지는 이제는 더 이상 냉매 회수 기기에서 또는 회수 기기에서 바로 정보를 보내와서 이 회수량 자체가 이제 조작이나 변조가 위변조가 되지 않도록 하는 IoT, ICT 기반으로 해서 회수량을 관리하는 기술들, 누출 탐지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기술들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그린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750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150이라는 기점에 나와 있고 150 이하로 내려가는 바로 CO2와 자연냉매의 기술 개발이 전 세계가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기술 개발 참고 자료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과 이 내용들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의 방향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12월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 제도 개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량이 통계가 바뀌면서 이 HFC가 포함된 냉매 배출량이 약 3천만 톤 정도로 해서 비로소 국가 인벤토리에 제대로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간의 정책과 제도가 HCFC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보신 바와 같이 HCFC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그만큼 CO2나 암모니아 등의 프로판 등으로 이제 전환되는 양보다는 대부분이 이런 HFC로 전환이 됐다. 현재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20RT 이상의 림스 데이터는 냉매관리 제도로 등록되어 있는 R22 냉매계가 빠지고 새로운 신규 냉매로 해서 GWP 4,000에 달하는 404E 상업용 냉동기가 활발하게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요구가 되는 콜드체인 산업이 발전되면서 앞으로 냉매 수요량은 늘어날 텐데 아직까지도 이 HCFC의 대체 빈자리를 HFC가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냉방에 대한 수요는 이런 데이터 센터, AI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개도국을 포함한 이런 유엔에서는 글로벌 협약을 통해서 전주기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포함,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바로 이러한 냉매 회수 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냉매 관리 제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저압 냉매는 사각지대로 빠져 있고 그다음 20RT 이상의 고압 냉매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만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제도가 얼마나 현재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이제 20RT에 머무르고 있고 회수에 대한 부분도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타 국가 대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범부처 대책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유럽과 미국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됩니다. 저지더블 무진 전환 제도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28년, 29년 이런 목표 연도를 각 제품별로 현재 설정을 해놨고 전주기 관리를 위해서 올해부터 인프라 관리 제도를 만들고 내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2, 3년 안에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기, 우리나라 정부의 제도는 생산, 사용, 회수, 처리 단계까지 전주기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상업용 냉동기가 포함된 다양한 우리 냉동 쪽에서 보면 이제 1,500 이상의 GWP는 2028년 이후,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대용량에 있어서는 1,500, 그 다음에 750 이상까지도 이제 제외를 통해서 R30 이하의 이런 자영 냉매들이 조기에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영 냉매 사용 설비 현황에 있어서는 CO2 같은 이제 고압에 대한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들도 역시
보조금 형태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책 제도 발표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CO2 냉동기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사용 확대, 그다음에 수요들이 이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폐냉매 파괴에 대한 부분도 현재 이러한 값비싼 비용들을 보다 저렴하게 파괴하고 또는 재생해서 고품질 재생냉매 품질을 인증을 해서 보다 소비자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회수의 재생에 대한 이러한 체계들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올해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지침화해서 내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플러스하게 되면 이런 재충전 용기, 일회 용기조차도 일회 용기가 다 쓰고 나면 이제 100만 개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데 잔존량 약 7% 정도는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재충전 용기로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일회 용기가 아닌 재충전 용기는 전량 회수가 되고 또 그것을 다시 유통시키면서 일단 일회 용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약 30만 톤 정도의 배출량을 또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본과 또는 미국, 유럽의 이제 F가스 레귤레이션 등에서 얘기하는 전주기 관리 체계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담고 있고 이것이 올해부터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빠르면 26년, 27년도 시범 또는 제도 시행을 통해서 적용이 된다. 상업용 농기에 있어서는 750 이하의 이러한 자연냉매를 포함한 그 냉매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의무화하는 이제 GWP 전환 촉진 정책들이 바로 시행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도 이하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냉매 사용, 그러니까 가스 사용에 대한 제한을 유예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F가스. 그거가 유예되는 게 언제까지가 유예되는 건지 아니면 그 대체 냉매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혹은 계도의 시작은 어디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F가스 레귤레이션에서 뭐 군사용이나 특정 일부 용도들이 이제 제외하는 예외되는 규정이 있고요. 거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초저온용에 있어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나 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이제 예외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에서는 그러한 용도들을 정해놓고 예외 규정을 해놓고 이 기술에 대한 개발 사항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서 이제 관리 대책이 또 나올 계획이고요. 그거는 연도는 지금 특정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이제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유형을 따질 때 상업용과 산업용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콘덴싱 유닛이라고 하면 그 콘덴싱 유닛이 상업용에 속할지 산업용에 속할지에 대한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약 10차례 이상의 이제 그 냉장 부분의 제조사를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제 그 제품 분류 기준이고요. 이 기준이 사실은 이제 법과 제도화되면서 실제로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과 산업용을 나누는 기본적인 기준은 IPCC 2006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6개 하위 용도 중에 크게 보면은 이제 냉동기는 산업용과 상업용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고요. 그 예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상업용은 어떤 소매, 식품 도소매 업종에서 사용되는 그런 냉동기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국가 인벤토리에서는 미국은 20개 이상, 일본 유럽 등도 다 20개 이상의 하위 용도를 다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전환 의무화 제도에서 할 때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상업용 냉장을 용량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이제 내부와 외부의 순환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기기 유형에 따라서도 나누고 있고 그게 한 20종으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기기에 대한 정의도 또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어떤 압축기의 형태, 용량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업자의 그 수준에 따라서도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작년에 환경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안이고, 이게 실제로 이 전환 정책으로 법제화되겠죠. 법제화될 때는 저게 세부적인 정의와 기준들이 더 상세적으로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